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성입니다. 전 대학 졸업반이었던 해에 미국으로 여학연수를 가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레스토랑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다 호감을 느꼈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훈남으로 대기업 공채로 취업도 해서 한국에 돌아온 다음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대학 동창들이 부러워할 지경이었어요. 전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싶어 남친에게 정성을 다했죠.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정말 잘해주었지만 제 생일에는 호텔에서 케이크를 주문해서 주었고 백화점에 가서 골라보라고 하면서 원하는 제품은 뭐든 다 사주었습니다. 남친이 절 대하는 건 마치 공주를 대하는 듯해서 더욱 황홀하더군요.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남친이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인상이 안 좋고 싹이 노랗다는 둥.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친의 인상이 호감형이었는데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아버지와는 반대로 친구들은 다 저를 너무 부러워하며 남친의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고 제 남자친구와 자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평가에 저는 그저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의 남자친구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리 보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도 가볍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굉장히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딸처럼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잘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엄마의 정이 부족한 애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이면 앞으로 엄마라 생각하며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양가의 반응도 달랐기 때문에 참 저도 별거 아니다 싶다가도 고민스럽기도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남달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완벽히 깨끗하게 흘려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서 남친이 집에야 무릎을 꿇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는 남친의 집으로 돌아가자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놈 눈빛이 안 좋아. 네가 그렇게 좋다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은 한다만 혹시라도 속 썩이면 짐 싸서 집으로 와. 라고 아버지는 정색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도 잠시 사랑의 힘은 의외로 컸고 전 그 말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자 아버지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건가 싶어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위에게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과 대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 싶긴 했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집까지 주시는데 당연히 그 뜻을 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더욱더 절 예뻐해 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줄 착각하고 남편의 모든 점이 다 만족스러웠고 사랑스러웠죠. 신혼 때 자주 다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착 붙어 다녔고 늘 웃으면서 생활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 드라이브를 나가서 차를 마시던 중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묻고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질문에 살짝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호응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솔직히 적지 않게 놀랐어요. 급여를 다 주진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자신은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에 대해서도 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살면서 차차 합쳐가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걸 변경하게 되면 더 혼란이 올 거라면서요. 그 이야기에 뭐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아이도 없고 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얼마씩 꾸준히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생활비를 줄여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연히 왜 그러냐고 물었고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수강료도 들고 교재비도 많이 들어서 당분간만 이렇게 주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2세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보니 임신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산부인과 병원을 다니곤 했는데 서운하게도 한 번을 동행을 안 해주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만 애를 갖고 싶어 하지 남편은 별로 서두르는 느낌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저만 바라보고 하늘의 별도 떠다 줄 것처럼 그러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신을 하려는데 실패하자 저는 남편에게도 불임 검사를 받아보길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예 술에 취해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나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씻고 있는 중에 남편의 폰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와 놀아났는지 그 내역들이 쭉 나와 있더군요. 간도 큰 게 제가 볼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뭐 하나 지우지도 않고 말이죠. 그동안의 의심들이 확신이 되었고 저는 폰을 열었으니 빨리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캡처를 해서 제 폰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집 컴퓨터에 남편 본인 인증서가 있어 열어보니 카드 이용 내역이 주르륵 뜨는데 대부분 단란주점 룸사롱 게다가 성매매 내역까지 굴비 엮듯이 올라오더군요. 자격증은커녕 학원비 결제 내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속은 거였죠. 제가 순진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는 줄이면서 그 돈을 다 유흥비로 완전 탕진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짐 싸서 아버지에게 오라는 말이요. 전 증거를 다 출력해서 싸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겉으로는 그냥 그런 할아버지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과 건물을 나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알게 되면 뭔가 골치 아파질까봐 내내 숨겨오셨거든요. 아버지의 촉이 정확했던 거였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되겠다.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너 나중에 뭐라고 말리지 마라. 전면전으로 밀어붙이는 거요. 라고 하시더군요. 전 혹시나 아버지가 남편을 패는 게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그냥 화가 나서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모든 악역을 맡을 테니 저더러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 보여서 아버지가 남편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알아보니 남편은 양다리도 아닌 문어다리에 확실한 어장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회식 때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간 기록도 찾았죠. 한마디로 싹이 노란 남자를 저 혼자 믿고 결혼까지 했던 거죠. 왜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과거를 모두 돌이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나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조상신이 도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전 마음 먹고 남편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퇴근 후에 오피스텔에서 성땡매하는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감정에 취할 때가 아니란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몇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했는데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사서 보낸 것. 떡대 좋은 남자들 두어 명이 문을 부시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여자가 뒤엉켜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여자는 나가라고 하고 남편만 옷 입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전 한참을 떨어져서 가다가 아버지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남편은 헐벗고 의자에 앉아 손을 묶인 채로 있더군요. 그 몰골이 너무 추해서 끔찍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입은 살아가지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연한 폭행의 살인미수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장인인 저희 아버지께 따지고 있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출력한 자료와 인화한 사진을 남편 코앞에 갖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사람 도주세야 대접을 받지. 그래가지고 어디 살아가겠나? 이제부터 넌 빈몸으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니들 사는 아파트 내가 모아서 사준 기다. 대출? 10원 한 장 없었어. 애초부터. 상감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한 붙자. 내가 서초동 법원 옆 건물 사들인 게 지금 600억이다. 돈이 아쉬워서 그런 줄 알지? 아니, 너 같은 쓰레기는 끝나야 돼. 그제서야 남편은 벗다시피 한 몸으로 고개를 조아리며 빌더군요. 돈 이야기를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였을까요? 정말 그 꼴을 보는데 참 흉하고 내가 왜 저런 인간들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미쳤나 봅니다. 누가 네 장인이야? 난 너하고 인연 끊었어. 우리 딸 그 대접을 하고 너 살아서 걸어나갈 줄 알았냐? 아, 장인어른, 아버님, 이건 아니죠. 한땐 저도 사위였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남편은 눈물에 콧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저와 아버지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신혼집에서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은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더러운 행적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남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더러운 꼴 계속 보느니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다 해결해버리시고는 저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아버지 말씀에 따르기로 했고요. 이제와 후회가 되는 건 어른들이 보는 눈이 정확한데 그것도 사랑하는 딸의 남자를 보는 아버지의 눈은 정확했을 텐데 제가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아버지도 상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저 아버지는 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아버지의 건물에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해외에서 모피를 수입해 저만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사업을 키워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있고 이젠 저와 아버지만을 위해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